그 전에는 어떤 차 타셨나요? 포터를 타고 다녔고요. 포터요? 엑스크루즈를 구매하신 이유가 차박을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현대차가 돌아다녀도 저 차 뭐지? 공통적인 특징이 이 승차감은 정말 만점짜리다. 전륜구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륜이 딱히 필요가 없고 단점은 산타페 아니에요? 타박, 뒷좌석 타박 타보지 않으면 현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했던 준대형 SUV 바로 맥스크루즈입니다. 산타페 롱바디 아니냐는 오명이 살짝 있지만 막상 타시는 맥스크루즈 차주님들께서는 거의 불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명차인 맥스크루즈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이자 맥스크루즈 차주분을 만나러 전북 김제시에 도착했습니다. 자기소개 가볍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제에 살고 있는 33살 농사 짓고 있는 한유찬이라고 합니다. 농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젊은 나이이신데 이게 농업을 하시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요, 요새? 농업은 편견이라는 게 있는데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기계화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고요. 얼굴만 좀 탈 정도? 그럼 이 차량의 소개 좀 가볍게 부탁드릴게요. 18년도형 맥스크루즈 새 차로 구매를 했고요. 2.2 디젤 전륜구동에 트림은 20클루시브 맥스크루즈 타고 있고요. 6인승인가요? 7인승인가요? 7인승이에요. 아, 7인승인가요? 네. 맥스크루즈는 보통 6인승을 구매하시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6인승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타기에는 편합니다. 저는 이제 짐을 좀 많이 실는 편이라서 가운데에 짐이 앞으로 쏠리면은 안 될까봐 7인승을 선택을 한 거고요. 가족분들이 타기에는 6인승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짐을 많이 실으셔야 되기 때문에 7인승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 차량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17년도 7월 달에 구매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차값이 스마트 패키지라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3,500 주고 샀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3,500이면 그래도 괜찮네요. 당시에 펠리세이드 나온다는 그 소식이 있어서 재고떨이 형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키로수는 63,000 뛰고 있고요. 맥스크루즈를 타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떤 차 타셨나요? 첫 차로는 포터를 타고 다녔고요. 포터요? 네, 그것도 새 차로 타고 다녀서 11년도 연식으로 돼 있는 첫 차는 11년씩 포터 타셨고 네, 그 다음으로는 아반떼 MD 디젤, 그 다음에 이게 맥스크루즈 타고 있거든요. 이야, 첫 차부터 범상치 않으신데. 그렇죠. 아반떼 디젤 타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렇죠. 휴가료가 많으니까. 맥스크루즈를 구매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차박을 같은 걸 좋아해서 여행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제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차가 좀 필요로 했습니다. 가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카니발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카니발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또 카니발이 4,200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차값만. 그때 딜러님이 저 취미생활이나 그런 걸 아니까 맥스크루즈는 어떻게 생각하냐, 차값도 괜찮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딜러에 약간 덫에 걸리신 거 아닌가요? 그분한테 맨 처음에 포터를 예. 그분이 이제 맥스크루즈 어떠냐고 얘기를 하다가 와이프가 이제 카니발하고 맥스크루즈 카페를 가입해서 이제 비교를 하더라고요. 가격 면에서나 성능 면에서나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더 낫다 생각이 들어서 맥스크루즈 그냥 다음날 와갖고 계약을 하자. 그래서 3일 만에 나왔죠, 차가. 이거 재고차였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맥스크루즈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카니발이고 두 번째는 모하비 좀 생각했습니다.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좀 남자다움? 근데 와이프는 남자다운 것보다 가정적인 건 좋지 않냐. 모하비는 약간 남성이라면 맥스크루즈는 여성 같은 가족을 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근데 사실 여기 2.2 디젤인데 모하비는 3.0이잖아요.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비교하기에는? 사실 세금 문제도 큰 문제이긴 한데 각진 모습이 남자다움 때문에 이거에 반해서 모하비를 비교한 게 아닌가. 단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바디고 이거는 모노코크니까 승차감 면에서는 이게 당연히 모노코크가 더 좋기 때문에. 맥스크루즈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장점은 차가 길어요. 주로 사람들이 산타페랑 소네트를 많이들 선호를 하시니까 산타페 DM으로 비교했을 때 20인치가 더 길어요. 그래서 공간 활용이 너무 잘 돼 있고요. 네. 실내 공간이 넓은 게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네. 차박이나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와이프분이랑 같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반응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하죠. 100점 만점에 100점을 가까이 정도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뒷좌석이 엄청 편해요. SUV 치고 하체가 낮은 편이에요. 다른
SUV 같은 경우에는 좀 높아서 승차감이 통통 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맥스크루즈는 좀 차체가 낮은 감이 있어서 통통 튄다는 느낌은 없어요. 맥스크루즈 차주님들의 그런 의견의 공통적인 특징이 디젤임에도 이 승차감은 정말 만점짜리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산타페랑 승차감이 차이가 많이 난대요. 장거리를 타게 되면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피로도가 적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랑 운전하는 사람하고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피로도가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SUV 다른 차에 비해 편안하게 운전할 수가 있는 거는 있죠. 또 다른 장점은 희소성이에요. 같은 현대차가 돌아다녀도 저 차가 뭐지?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앞형 그렇다 쳐도 뒤에 보고 나서 저 차 뭐지? 산타페 같은데 이름은 맥스크루즈 써져 있어요. 어디에서 저런 차가 나왔나. 맞아, 사실 앞에 보면 산타페 같은데 뒤에 보면 뭐야? 저도 그건 동의해요. 차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희소한 게 메리트가 아닐까. 그럼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연비가 가장 큰 장점이죠. 큰 차에 비해 연비가 정말 좋게 나오고요. 일반 도심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10에서 11 정도 나오고 있고요. 고속도로를 타게 되거나 자동차 산업도로를 타게 되면 14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복합 연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13.5에서 8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디테일하신데요, 되게. 네, 제가 연비를 엄청 신경 써서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장거리를 여행 다닐 때 주유소를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또 아무데나 기름을 안 넣어요. 자주 넣는 데만 가시는구나. 네, 그렇죠. 네. 제가 농협 주유소만 가요. 그런 데만 찾다 보니까는 이제 연비를 엄청 신경 쓰는 편이죠. 농업인이시기 때문에 농협을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맥스크루즈가 2.2 디젤, 3.3 가솔린, 그리고 전륜구동, 4륜구동이 있는데 2.2 디젤의 전륜구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는 타륜이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뭐 새만금 펼쳐져 있고요. 네. 오프로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사륜을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옵션을 넣는 것도 차를 구매할 때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러면 3.3 가솔린이랑 2.2 디젤인데 2.2 디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연비죠. 일단 연비고 3.3 가솔린은 뭐 기름 그냥 퍼먹겠죠? 그렇죠. 3.3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잘 나와봐야 한 8, 9밖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맥스크루즈가 3.3 휘발유를 넣는다? 별로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차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SUV 관점에서요. 그렇죠. 3.3하고 2.2랑은 세금 차이가 또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세금이 감면된다고 해도 금액대는 무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맥스크루즈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맥스크루즈는 저도 짐을 많이 싣고 차박을 하지만 7인승이다 보니까 편탄화가 잘 안 됩니다. 평탄화 안 돼요? 네, 편탄화가 안 돼요. 살짝 떠 있어요. 아, 2열이 일자로 평탄화가 안 돼요? 그렇죠. 차박하거나 하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편탄화가 안 돼서 차박하기에는 좀 불편한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165 이상 키 되시는 분은 3열 자리에 타기가 불편해요. 맥스크루즈가 SUV 치고 굴절이 돼 있어요. 뒤에 이런 식으로 굴곡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천정이 살짝 굴곡이 있어서 그래서 165 이상 되는 사람은 타기에는 불편해요. 사실상 타지 말란 소리네요. 남자는 타지 말아라. 맞죠. 여성분들도 간당간당하다. 맞습니다. 3열은 어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 타기에는 참 적합한 뒷좌석인데 성인이 된 사람들 타기에는 불편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3열을 사람이 타게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트렁크 공간이 안 납니다. 공간이 없어요. 트렁크 공간이. 3열 시트를 사람이 앉을 수 있게 세팅을 하면 트렁크 공간이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가방 하나 정도, 백백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 루프박스를 올린 거예요. 아, 그래서 루프박스 다셨고 짐을 좀 실으시려고요? 네. 개인적으로 맥스크루즈의 단점이 가격도 더 비싸고 상위 차량이긴 한데 산타페 DM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산타페 아니야? 산타페랑 뭐가 다른 건데 놀림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많이 놀림을 받았었어요. 제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만 봐도 산타페 사지 왜 맥스크루즈 샀냐. 기분이 안 좋았죠. 아, 초반에는 네, 그죠? 초반에는 네. 초반에는 안 좋다가 지금은 단점이 장점을 부화시키면은 친구들한테 타봐, 뒷좌석 타봐. 타보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산타페랑 막상 타보면 뒷좌석도 공간도 높지, 산타페랑 느낌이 틀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말이 없어요. 순차방 저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놀려도 그만 안 놀려도 그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승차감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애들이 니꺼 맥스 타고 어디 가자, 승차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약간 인정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자세히 봐야 틀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뒤에는 다른 건 제가 인정하겠는데 앞을 봐도 사실 산타페랑 구분이 잘 안 돼요. 범퍼 쪽 안개등 쪽만 좀 틀리고 산타페 DM하고 그리수가 좀 틀려요. 산타페 같은 경우는 그릴이 가로가 3줄이고 맥스크루즈는 4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봐야 안다. 차에 관심 없거나 차를 뭐 그러신 분들이 보면 거의 모르지 않나요? 그렇죠. 특히 여자분들은 차에 관심 없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산타페야?
이거 실내 같은 경우는 산타페 DM이랑 거의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인터페이스랑 다 똑같아요. 차이점은 모르겠어요, 실내는 정말로. 그렇죠. 근데 산타페 탔던 사람들이 중고로 맥스크루즈 산다고 하면 조작법이 다 똑같기 때문에 부담은 없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산타페라고 좀 놀림받는 건 있죠. 놀림 받긴 하지만 산타페 거의 프로비, 맥스크루즈 거의 깡통이랑 비슷한 옵션 느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는 산타페 스포츠, 캐나다에서는 산타페 XL, 유럽에서는 그랜드 산타페라고 이게 판매가 되거든요. 결국은 산타페인데 한국에서만 산타페 DM이랑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맥스크루즈라는 차량이 선택이 된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산타페 형인 느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맥스크루즈가 초반에 스타트가 약간 굼뜨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페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 정도 차체 크기고 하면 거의 베라크루즈나 모하비 이렇게 비교될 만한 크기인데 차라리 3.0 디젤을 넣었으면 6기통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좀 종종 들을 때마다 가성비적으로는 좀 안 좋지 않았을까. 지금도 차가 희귀성이 큰데 그걸 넣었다가 하면 더 판매가 안 되지 않았을까. 맥스크루즈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차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는 편은 아닙니다. 7만 원이면 거의 풀로 채워지거든요. 한 달에 2번 기름을 넣으면 한 18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1,500에서 2,000km 정도 도로키스 때 한 18만 원 정도? 네.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한 번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는 지금 현재 100만 원 초반대 나오고 있고, 세금은 제가 1년 납부로 해서 4년차 10% 감면해가지고 46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엔진오일 얼마예요? 순정만 넣거든요. 14만 원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더불어서 맥스크루즈가 요소수가 안 들어갑니다. 아, 요거 요소수 안 들어가요? 네, 마지막 요소수 안 들어간 차예요. 현재 디젤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름값 포함해서 요소수 값 하면은 거의 휘발유 값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요소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가성비적으로는 괜찮죠. 요소수 안 들어가는 SUV 요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야, 요 녀석 기가 막힌데 약간. 마지막으로 맥스크루즈를 구매하신 걸로 후회하시지는 않나요? 처음에는 제가 살 때는 전시차가 없었어요. 보고 싶은데 전시차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잘 산 건가? 그런 걱정이 좀 많았죠. 근데 마스한 차를 갖고 와서 타보니까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승차감도 괜찮고 피로도도 좀 적은 편이고 짐도 많이 싣기도 하고 가족끼리 좀 어디 갈 때가 좀 종종 많아요. 다들 주무셔요. 아, 뒤에서요? 네. 승차감이 거의 그냥 에이스 침대다. 그리고 뒷좌석에 보면 햇빛 가림막이 있어요. 뒷좌석 타시는 분들이 다 햇빛 비치면 올려버리고 편하게 자버리죠. 거의 암실 느낌으로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죠. 형님들 앞으로 맥스크루즈를 중고로 구매를 고민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거 아니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제가 차주분들 만나러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가고 있습니다. 차주 인터뷰에 출연하고 싶으신 형님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환절기에 몸관리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